정말 예쁘다.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 햇살에 참 비치네. 나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이 남자의 정체는 뭘까요? 나무를 학문으로 하는 나무 인문학자이고 또 역사학자면서 역사를 생태학적으로 하는 생태사학자인 계명대학교 사학과에 재직 중인 강판군입니다. 나무를 만난 뒤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한 대학교. 흩날리는 벚꽃 사이로 다정한 커플들도 보이고, 아이고 다들 신났습니다. 에? 여기 계신 이분도 그 행복을 만끽하고 있는데요. 에? 아이, 혼자 오셨어요? 지금 쉬고 있는데 친구들하고 같이 있어요. 친구들이요? 친구 안 보이세요? 옆에 친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다 나무가 제 친구거든요. 아, 나무요? 그렇죠. 나무가 지금 뭐 안 움직이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잘 안 보이지만 실제 나무들도 살아있고 이 친구들도 좀 열심히 저하고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기 있는 이 나무들과 대화가 가능하다니 나무의 마음을 읽기라도 하는 건지 그의 정체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극찬을 하잖아요, 사람이. 오로지 자기한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늘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굳이 돈을 안 들여도 이 나무를 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제가 나무에 미쳐서 환장해서 이렇게 이제 나무를 학문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정체는 바로 나무학자?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데요. 이 나무를 안 할 때는 물어봐야 돼요. 안 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성희롱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안 하면 놀래죠.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좀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면 바로 답을 해주죠. 안 해도 된다고. 그럼 나무님 제가 좀 안아도 될까요? 네, 안아주셔도 됩니다. 기다렸어요. 또 안아라고 그래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듯 나무를 안는 판권 씨. 나무가 뭘 말하는지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나무를 학문으로 언제 했냐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게 이제 박사학위를 1999년 8월에 받았는데 그 언저리에 제가 가장 힘든 시기를 만났어요. 절박한 상황에서 만난 존재가 나무였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인문학자로서 인문학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나무를 카운트하기 시작하고 캠퍼스에 있는 나무를 그 나무에 이제 사진을 찍고 하나하나 이제 독학을 한 거죠. 나무에 빠지면 약도 없다는 이분의 정체는 바로 20여 년 동안 나무를 연구해온 사학자랍니다. 그럼 이 나무 설명 좀 해주실래요? 박태기예요, 박태기. 콩가인데 왜 박태기냐면은 요 꽃을 보시면 우리가 밥 있죠, 밥. 밥알을 튀기난 것처럼 그런 모양이라서 원래 밥튀기인데 밥튀기라고 이름하기 어려우니까 박태기라고 했어요. 나무가 가진 이름에도 이런 재미난 뜻이 있다니 신기합니다. 신기해. 우리가 모과는 이제 열매만 주로 많이 생각을 하지만 이 모과 꽃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장미과거든요. 그래서 꽃잎이 여기 5장이에요. 한 폭의 그림처럼 피어난 모과, 꽃의 잎 개수까지 다 아는 판권 씨. 나무를 볼 때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살펴봐야 한다고요. 산책을 끝내고 다시 찾은 대학 캠퍼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엇이나 했더니 그림을 그린답니다. 웬 그림이요? 지금 노천강당 주변에 이제 나무 지도 만들고 있어요. 나무 지도가 뭐예요? 네네. 이제 나무 지도는 나무가 노천강당 주변에 이제 어떤 나무들이 살고 있는지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학교에 나무를 제가 다 세웠으니까 어떤 공간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다 알죠. 쭉 올라가서 캠퍼스 내에 어떤 종류의 나무가 있는지 전부 꿰고 있다는데요. 나무가 한두 그루도 아닌데 정말입니까? 이 은행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배롱나무도 있고 또 하나는 독일 가문비도 있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곳에 중국 단풍도 그 옆에 있고 그 좀 옆으로 가면 다시 너티나무가 있고 좀 더 가면은 이쯤 되면 캠퍼스에 나무를 직접 심으셨다고 해도 믿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공간을 이제 딱 떠올리면 옆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를 쫙 기억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 혹시 저희 가서 직접 확인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확인해 보시면 제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아까 얘기한 나무들이 정말 그 위치에 있는지 확인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제 독일가 사이면은 빨리 떨어져. 먼저 가지가 쭉 젖은 것이 특징인 이 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이용하는 가문비 나무 맞고요. 여름에 꽃이 피는 배롱나무도 확인 완료. 중국 단풍나무와 은행나무까지 모두 다 마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외우고 계세요?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생태, 그다음에 역사, 문화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상에서 우리가 직접 나무를 만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본 것을 이제 기억을 해서 그리는 기억 훈련도 돼요. 그날 오후 안녕.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판권 씨는 나무 학자 겸 이 학교의 교수라고 하네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삼라만상이 다 공부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나와서 이제 야외 수업하는 것 자체가 좋은 공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자주 학생들하고 같이 밖에 나와서 수업을 하는 거죠. 전자로 만드는데 나무 자체가 전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요 주변에 있는 나무가 몇 그루인지 세는 게 이제 과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다니면서 나무를 세어서 내는데 와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의 과제는 캠퍼스 내의 나무 세기. 아이 뭐 이런 과제가 다 있어요. 그래도 학생들 열심히 세고 또 세는데요. 총 몇 그루입니까? 나무 세 왔어요? 예. 그럼 몇 그루였어요? 느티나무가 도서관 앞에 12그루가 있었고 네. 은행나무가 도서관 앞까지 여기 요렇게 15그루 저기 정문까지 포함하면서 40그루 있었어요. 다시 그루 있고. 예. 내가 나무를 카운트해서 몇 그루 있고 그걸 이제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그걸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게 사계절 다 이렇게 다 보고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정말 행복한 순간들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목적으로 이제 나무를 세게 한 거니까. 나무와 함께라면 인생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는 판권 씨의 철학은 수업에도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나무는 위로도 크지만은 커가면서 이제 나이를 옆으로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테가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수평적인 그렇게 학생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그렇게 큰 나무처럼 그늘을 내려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인성을 먼저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그리고 찾은 판권 씨의 연구실. 여기도 나무, 저기도 나무, 역시나 온통 나무로 가득합니다. 그 안에서 책을 읽고 있는 주인공인데 저기 책 제목이 뭔가요? 지금 이 책은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어느 인문학자의 나무 색이라고 하는 책이거든요. 나무 상사병 20년 차에 이르면 이 정도의 책은 기본이죠. 직접 책을 출판도 했다는데요. 제가 하는 뭐 농업경제사의 경우도 몇 권이 있습니다만은 또 농업경제사도 나무하고 관련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전부 나무와 관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무가 없으면 내 자신도 없다는 그에게 한 시인이 시도 지어졌습니다. 깃파랑을 기리는 노래, 나무인간 강판권. 언젠가 그가 말했다. 어렵고 막막하던 시절 나무를 바라보는 것은 큰 위안이었다고. 그는 누구에게도 그 자신에게조차 짐이 되지 않았다. 나무가 저를 구박하거나 제 곁에 다른 나무를 경멸하지 않듯이 부탁하기 어려운 일을 부탁하러 갔을 때 그의 입새는 또 잔잔히 떨리며 웃음 지었다. 어쩌면 그는 나무 얘기를 들려주러 우리에게 온 나무인지도 모른다. 아니면 나무 얘기를 들으러 갔다가 나무가 된 사람. 나무 이름을 정했습니다. 자기 역할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러면서도 향기를 많이 이제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짓동나무라는 이름을 지었고, 또 그런 삶을 살려고 부족하지만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맡은 역할에 충실한 삶을 살고 싶어 자신을 쥐똥나무라 불러달라는 판권 씨. 나무와 그의 인연은 우연이 아닌 운명이 아니었을까요? 나무와 판권 씨의 우정 forever.